셋, 남 자의 네? 이 다쇼? 두 글자씩 하시고. 자 그러면은 뭐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 네. 오늘은 학님인가요? 뭐 호칭이 뭐였죠? 저 매참. 매차부터. 마차도 아니고 마차가. 마차. 여튼 아, 우리 매차 브라더가 준비한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저는 뭐 이제 음. 너무 이제 뒤에 핵심적인 코너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디저트 같은 코너로 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래에서 온 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미래에서 온 책은 아. 무슨 의미죠? 이 책인데요. 제가 보이나요? 오늘 살짝 말씀드리겠던 좀 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카메라에. 왜 이게 미래에서 온 책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보통 책을 보면은 이제 앞에 뭐 저자 소개들이 있고 이제 뒤에는 이 책이 언제 초판이 발행됐고 지은이 옮기니 뭐 편행고 출판사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딱 보시면 초판이 2017년 4월 3일 날 미래. 초판 발행입니다. 보이시나요? 초점이 잘 안 맞죠? 아, 네. 이거 그냥 뭐 보이는 거 같죠? 내놓을 날짜를 먼저 해놓고 뭐 보통 많은 책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뭐 저도 대부분의 책들은 기존의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받아보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 이게 지금 이게 잘못 나온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이날 내놓으려고 하다가 네. 서점에 뿌려진 게 조금 일찍 된 많은 책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책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유통 채널 타고 그쵸. 실제 풀릴 날짜에 딜레이가 이걸 좀 해주기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럴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책을 제가 구매하게 된 경위에서 조금 힌트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이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크라우드 펀딩 아. 사이트를 통해서 텀블벅. 제가 이 책이 이제 출간되는데 어떤 일정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아까 그 출판일이 나와 있는 뒷면에 이 책이 나오도록 도와주신 분들이라고 이제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와 거기 있고 본인 이름도 있나요? 후원자들이 나와요. 거기에 제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이 책을 받아보니까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뭐 책을 사고 읽고 이러한 경험들은 다 뭐 되게 학생 때부터 익숙하게 평범한 생활이었는데 책이 미래의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뭐 최근에 본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되게 더 재밌게 최근에 읽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앞으로 책방. 네 앞으로의 책방 그러니까 더 느낌이 이상했어요. 책도 앞으로에서 왔고 책 이름도 앞으로의 책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한 내용은 그 일본의 저자가 일본에 있는 그런 되게 특이한 조금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책방들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뭐 류셰프님이나 김 사장님은 책을 어디서 보통 구매하시는 편이세요? 유셰프님은? 저는 보통 요새는 책을 저는 최근 들어 리디북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사실 리디북스로 이제 제일 빠르게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성격이 급해서 책 구매 버튼을 누르고 당장 읽고 싶은 욕심이 늘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배송되는 하루 이틀을 제가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값도 싸니까 리디북스를 그렇죠. 해놓고 운전하면서 그걸 좀 많이 들은 듣는다? 네. 오디오북으로? 그게 괜찮더라고요. 리북스는 다 오디오북인가요? 아니면 오디오북이 아니요. 따로 있나요? 오디오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자책으로 받으면은 이제 눈으로도 이렇게 넘기면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차에서 그냥 해놓으면은 그냥 읽어주는 거지. 기계 목소리, TTS로. 기계 목소리로? 예,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서 예, 딱 차 시동 끄면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 바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리디북스가 훌륭하네요. 네. 아주 훌륭하죠. 잘 되고 있는 네.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 사실 그 리디북스 전자책 하나 사고 싶습니다. 전 주식을 샀다고 하는 줄 알고. 주식 있으면 사고 비상장 주식이 있으면 완전 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비상장가. 네. 김 사장님은 저는 이제 교본고 VIP예요. 독서충. VIP. 저는 책 사는 게 취미여가지고 맨날 미드만 보던데 요새. 맨날 미드만 보던데. 제가 이동 중에 책을 주로 읽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책을 일주일에 많으면은 5권, 6권까지 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피드를 보다가 괜찮은 책이 있다. 그럼 일단 앱을 켜고 일단 주문을 타고요. 그럼 무조건 싸놔요 책을.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보거든요. 근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고 한 권 넘어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러 권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책을 보다가 저하고 안 맞는 책은 안 읽어요. 아예.
그냥 닫아버려요. 네.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아무리 베스트셀러도 자기하고 안 맞는 책들이 가끔 있거든. 그쵸. 네, 그런 거는 어디 이렇게 뭐 라면 깔개로 쓴다거나 아. 네, 이런 걸로 바로 가고. 실용서적으로. 네, 그렇게 가는 재미가 있어요. 실제 이제 저는 책을 좀 모으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실제 좀 아날로그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사 보고 있어요. 되게 극단적인 좀 책을 읽는 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전자책, 편한, 편리함, 즉각적인 구매라면 이쪽은 이제 김사장님은 좀 더 아날로그틱하고 그 질감이 느껴지고 약간 이런 경험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도 이 책을 구매하는 공간에 대한 좀 이야기예요. 이 책이 그런 이제 책방, 사실 서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뭐 엄청 많은 특별한 책방들이 여기 소개되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책방 이름은 책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서점, 예를 들어 서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책을 파는 공간, 어떻게 보면 소점도 이 책에서 말하기에 책방이라는 게 서점으로 일치할 수 있지만 조금 이 책 안에서는 책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책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책방에서 그 책을 판매하는 사람과 책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 간의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한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본에 있는 책방의 주인 스태프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어떻게 책을 기획해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책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되게 포커싱한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안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하나의 그 공간이 이름이 공기책방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름인 게 공기는 보이지 않고 저희도 흥미로워요. 네, 이렇게 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건데 책방이라고 하면 책도 그렇고 유형의 어떤 물건이고 어떤 공간에서 이게 판매가 되는데 공기책방은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장은 트위터에서 오늘 공기책방 엽니다 하고 트윗을 날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책방이거든요. 되게 흥미롭네요. 되게 특이하고 이게 책방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책방은 항상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공간은 너무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심지어 책이라는 이 물건도 그렇고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 있고 트위터라는 SNS 매체를 통해서 이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심지어 거기서 책을 어떤 식으로 판매는 해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기존의 서점들 안에 그 매대를 하나 마련해요. 공기 책방 매대를 마련해요. 샵이샵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 책방의 주인과 아르바이트생도 있거든요. 트위터에.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추천한 책들을 몇 주 동안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실제 그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게 실제 고용이 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니면 그냥 약간 수원자의 느낌인 건가요? 저희가 뭐 류셰프님, 김사장님 하듯이 호칭이에요.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되게 놀이 같죠. 커뮤니티 이런 느낌. 커뮤니티. 초기 커뮤니티의 느낌으로.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분도 그냥 처음에 재미로 아니 왜 책을 파는 일, 책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어떤 꼭 공간, 그 임대료가 지불되는 공간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질문을 해서 그냥 나는 책을 소개하고 싶고 사람들과 책을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공기책방 계정을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산 것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또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어요. 어떤 바 같은 데서 음악과 책을 소개하는 이 공기책방을 주도로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엔 되게 무형했것 아무런 형체가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뭐 SNS라는 되게 이제 요즘 매체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정말 그 주인이 원했던 대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무형에서 유형으로. 네. 그 원래 이거가 그 전자서점 아마존 같은 아마존이라거나 예스24라거나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가 다시 오프라인 서점들이 살아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스타야 서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한국에도 최근에 뭐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최이나인가요? 그 JD의 상무님이셨죠? 부사장님이셨던가? 이이나 서점 죄송합니다 틀렸다면은 하여튼 강남에 있어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고 최근에 이제 퍼블리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은 책은 전통적으로 되게 일방적인 미디어잖아요. 한 사람이 읽고 한 사람은 저자는 말을 하고 소비자는 읽는 컨셉이었는데 퍼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실제 독자하고 만나는 접점을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연회 같은 것들도 그쵸.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하는 사이클 중에 하나로서 이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네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책방에 대한 문화가 모르겠어요. IT적인 접근이 우리나라가 되게 빠른 편이잖아요. 뭐 통신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항상 얼리 어답터적인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테스트베드적인 성격을 띌 정도로. 근데 일본은 그렇죠. 이런 아날로그적인 문화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심지어 되게 고집스럽다고 할 정도로 많이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책방, 뭐 서점에 대한 문화도 약간 그렇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국내에도 되게 독립서점이라던가 그렇죠. 조그마한 요즘 책방들이 요즘 소위 핫하다는 동네에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렇죠. 노홍철이 네, 노홍철 맞아요. 실제도 하고 노홍철 책방 저희 노홍철도 책방이 있어요. 네. 몰랐네. 그 아, 해방촌 그렇죠. 그쪽에 아, 있듯이 해방촌 실제 책방. 네, 해방촌에 상곡이 많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뭐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네. 뭐 또 하나 정도만 제가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책방에 네, 대해. 재밌어요. 그래서 네. 이 책을 판매하는 그 책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됐고 그렇죠. 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한동안은 그냥 인터넷을 빨리 베스트셀러를 내가 구매하고 그 다음날 받고 혹은 당일날 받고 이런 구매 경험들이 좀 중요했다면 이제 조금 내가 좋아하는 코지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책을 하나씩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살펴보고 그 책방 주인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요즘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뭐 예전부터 조금 더 우리보다는 일찍 있어왔던 것 같고 여기서 그런 책을 기발하게 파는 방식들도 한 2가지 정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띠 커버 같은 거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책방에서 책을 사다 보면은 그 책방에 그 커버를 좀 씌워줍니다. 책방에 책방 우리가 쪽에 말하는 그런 띠지가 아니고. 띠지보다 더 큰 옛날에 저희가 뭐 초등학생이나 교과서 싸듯이 네. 약간 그걸 싸주게 되는데 일본의 한 서점에서는 1년 365일 매일매일 달력처럼 그 일자에 대한 커버를 한쪽 그 가판대에 쫙 진열을 해놨대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매일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누군가는 태어났을 거잖아요. 이 수많은 그렇죠. 유명한 소설가나 작가들 중에. 그래서 그 작가를 위한 그 책을 하나씩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네요. 어떤 날을 딱 선택을 하면은 그 작가에 대한 프로필이 간단히 띠지에 나와 있고 그 책이 이제 소개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왜 이제 그 책을 판매하는 스태프나 기획자가 고민을 했냐면 일반 사람들 맥주 좋아하시죠, 저희. 맥주 좋아하면 맥주 좋아하죠. 어떤 맥주, 뭐 기네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적어도 그게 질릴 때까지 기네스 계속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 책들이 있을 텐데 그 책은 사실 영화는 계속 볼 수 있지만 책은 한 권밖에 안 사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이 책을 좋아해도 그렇죠. 거의 뭐 구매하는 게 한 번 정도밖에 빈도가 안 돼요. 근데 그 띠지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똑같은 책을 계속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생각지도 왜냐하면 못했던 선물을 하기 좋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 특별한 날에 추억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사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한테 선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그 매대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고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서서 그 커버를 뒤져보면서 무슨 책이 있지를 확인하고 약간 앱솔루트 느낌이 들어요. 앱솔루트 자체도 되게 그 사실 원액은 똑같은데 걔네들 계속 디자인을 패키지를 이쁘게 해서 그러면서 가치를 계속 네. 증대시키는데 그러니까 가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되게 금방 죽는데 맞아요. 나이가 되게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으면 한두 달 만에 매대에서 빠지기도 그렇죠. 하는데 근데 이 방식은 되게 흥미롭네요. 그 뭔가 딱 그 멘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번밖에 우린 평생 아무리 좋아하는 책도 한 번밖에 사지 그렇죠. 않는데 그거를 2번, 3번 혹은 몇 번 더 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해냈다. 근데 정말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적으로도 흥미롭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좋아하는 책을 그렇죠. 나눠 입고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러한 방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yes or no 하잖아요. 네네. yes or no 하는 식으로 그 매대 앞에 취향이나 네. 사실 왓챠나 뭐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들은 뭐 개인화 추천 이런 것들 너무 그렇죠. 이제 익숙하고 저희도 그렇죠.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직접 따라가면서 책을 선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설문지나 판넬이 있대요. 되게 평범하고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프라인식 추천. 네, 되게 오프라인식으로 내가 직접 가서 하니까 네. 그 책 추천된 책을 사게 된다. 사게 되는 경험이 엄청나게 증가하더라. 약간 이런 사실 되게 이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왜 책방에 가느냐, 책방에서 어떤 경험을 원하느냐를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네. 왜 IT 기업에서도 막 그로스 해킹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를 실제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네.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인게이지먼트를 줘서 그쵸. 실제 이걸 선택하게 하면 왠지 내가 선택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면 만족감도 높아질 거고. 특히나 컨텐츠도 훌륭하네요. 이런 책 그리고 책방이라는 그 공간의 특수성,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위기, 그렇죠. 야 맞아 떨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뭐 그거 이외에도 되게 네. 특이하고 재밌는 책방들이 많이 소개되고요. 거기서 네. 일한 사람들 이랑도 인터뷰가 되게 좀 심도 깊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지금 미래에서 온 책이었고 앞으로의 책방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냥 봤을 때는 되게 한 80년대 시집 같아요. 그냥 약간 좀 빈티지 톤이, 느낌인데 네. 빈티지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으로 약간 레트로 컨셉으로 네, 맞아요. 나온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책방이라는 공간을 좋아하시고 책을 좋아하신다면 그렇죠. 저는 분명히 책을 좋아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 책장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책장을 채워넣기 위한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로망이 네, 하나 맞아요. 있다면서요? 저는 네. 사실 책장, 저만의 책장을 네. 갖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네. 책장과 이 합쳐지는 그 순간에 대한 좀 되게 훌륭하다. 환상이 있어요. 어떻게 아, 보면 그 일생 동안 읽었던 책이 합쳐지는 그 그렇죠. 순간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의 인생이 합쳐지는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 네. 나서 사실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땠나요? 이제 책이 다 짐이라서 아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사실 환상을 재밌겠어요. 깨주는. 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여튼 그 책장이 그 와이프의 책장은 주로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디자이너에 관한 책, 디자인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 뭐 경영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고 갖다 이제 놓으니까 이거 재밌는 것들이 책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리빙에 오고 뭐 하게 되면서 저게 다 짐이구나.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다시 읽을 일은 별로 없을 것 없죠. 같아서. 저도 여기 오면서 네. 책 한 10박스죠? 10박스를 다 시골 집으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책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은 좋은데 맞아요. 이게 그 검색이라든지 예를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디북스 같은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요한 거는 형광색으로 칠해놓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즐겨찾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 네. 참 얻는 느낌이 있으면 사실 뭐 일적으로나 빠르게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캐치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워낙 검색이나 이런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 책을 구매하는 공간만큼에 있어서는 조금 느리게 가고 싶고 거기서 뭐 이루어지는 대화들 같이 간 사람과의 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책을 판매하는 사람과의 그렇죠, 대화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최근에는 재밌고 되게 뭐랄까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북클럽을 열어야 되겠네. 여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기회에서 네. 빨리 북클럽을 빨리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클럽 네. 너무 기다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앞으로의 책방 아마 이제 초판일을 보니까 다음 달 초쯤이면 서점에서도 나오겠어요. 구매를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책과 책방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어볼 만한 책이고 이 책이랑 조금 제가 같이 추천해드릴 책을 또 두 권을 가져왔는데 카메라에 보시죠. 다 서점과 관련된 책이에요. 이게 이제 같이 배송됐던 약간 한국판 앞으로의 책방인데 서점을 둘러싼 희망. 이름이 좀 슬퍼요. 이름이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저는 좀 슬프다고 느꼈는데 지금이 안 없기 좋다는 때문에 거지. 그렇죠. 이제 국내는 독립 책방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사실상 그런 형태나 공간적인 매력은 너무나 뛰어나지만 결국 그 매출이라던가 먹고 사니즘을 그렇죠. 과연 충족할 만한 공간인가 이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뭐 그 이외에 한 권을 더 책들이 소개시켜드리자면 너무 미니멀해요. 지금 레트로. 네, 요거도 되게 이제 유명한 이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프로젝트로 디자인 예쁘네요. 네, 진행됐었던
훌륭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 실제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혹은 되게 재밌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책방들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눈 대담집이에요. 아하. 그래서 책 제목이 금정연과 책 제목은 탐방 탐방 서점이고 이제 좋네요. 요 부제가 이제 금정연과 김중혁 두 작가의 서점 기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서점에 가서 이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담하고 실제로 이 방식이 일반인들도 초청을 해서 북토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6, 7군데 서점 우리나라에 실제로 우리나라 서점. 이 책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아까 그 처음 소개해드린 책은 네. 사실 해외에 있는 서점이다 보니까 가기가 좀 그래요. 일본에 있는 서점이어서.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다 국내에 있는 서점이어서 찾아가 보실 만한 그런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책방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여기까지 훌륭하네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협찬받은 책들은 아니겠죠? 네, 설마? 제가 실제로 다 직접 이 두 권은 텀블벅에서 구매를 했고 이 책은 선물을 받은 책입니다. 앞으로 저희 네. 방송이 잘 되면 따라 협찬도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 네, 주시고요. 뭐 사실 이런 방식으로 네이티브 광고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저는 했으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